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그 생일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가 닫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하나를 생각을 해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장기간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 주식들 그리고 성장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라 그러죠. 이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막 많이 떨어졌다고 살 것이 아니고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크 주식들, 성장주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수치가 있는데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70개가 넘어가는 테크 주식들, 성장주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튼튼해 보이는 주식 20개를 찾아서 랭킹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성장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탑 10, 탑 5, 그리고 탑 1을 차지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1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 분석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그럼 오늘 함께 보실 리포트죠. 제가 만든 리포트를 단 1분 만에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킹알파의 마이 포트폴리오에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72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수는 제가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제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종목들 70개를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상세한 수치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포트를 단 1초 만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자, 보시면 서머리 페이지, 홀딩 페이지, 레이팅, 어닝, 디비던드, 밸류에이션, 그로스, 퍼포먼스, 모멘텀, 프로피타빌리티 이외에도 오너십 그리고 이제 뎃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세한 수치적 분석이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거든요. 오늘은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한 종목 한 종목 평가를 함께 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치적인 분석을 함께 해보기 전에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면을 다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수치적인 분석이죠.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 그리고 지금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고 떨어져 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수치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적 분석만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이 하나의 줄기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뉴스가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해서 한 가지 종목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분석 같은 경우는요, 단순 수치 분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치적 분석을 하기 전에 잠깐 각 기업에서 좀 눈에 띌 만한 스토리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뭐 단편적인 예로 애플이 있겠죠. 애플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어봤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M1이라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 반도체가 탑재된 맥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기업 시장의 점유율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였냐면 애플 그러면 보통 이제 소비자들한테만 인기가 많고 기업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컴퓨터였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에 좀 부담이 컸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원격 근무라든지 하이브리드 근무가 좀 활성화되면서 이 직원들이 컴퓨터를 고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기업 쪽에 많은 애플 컴퓨터가 판매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M1 탑재된 맥 컴퓨터가 굉장히 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어비앤비에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격 근무라든지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제 환경이 정착이 되면서 에어비앤비에 지내면서 휴가도 즐기면서 동시에 일도 하는 이런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전체 부킹 중에서 20% 정도가 한 달 이상의 장기 체류자다. 이 부분이 좀 커다란 투자의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AMD는 커다란 이제 호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일링스와의 인수 합병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일링스가 결코 이제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두 기업이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시너지가 발생될 텐데 어느 정도의 실적의 상승 효과가 날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배송 비즈니스의 확장, 그래서 이제는 배송 비즈니스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배송 하나만 가봐도 지금 뭐 UPS라든지 이런 기업과 경쟁을 나란히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 쪽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거기에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아마존 케어가 미 전역으로 확장된다는 소식을 제가 1, 2주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뭐 CAT 같은 경우는 농기계의 자율주행화가 지금 메인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CHPT 같은 경우는 차지포인트죠. 차지포인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를 이미 설정을 해놨죠. 2030년까지 전기차의 침투율을 50%로 만들어낸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부의 강력한 푸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차지포인트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 모델을 탈피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굉장히 커다란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크리스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으면서 지금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많은 제약사들, 많은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서버가 대부분 다 지금 클라우드로 이동해 가는 추세에 있고, 또한 원격 근무가 정착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쉬가 보이죠. 애쉬 같은 경우는 디폿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디폿을 인수하면서 Z세대로서 좀 이렇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AM이 확대된다고 보이잖아요.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이 커지고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굉장히 커다랗긴 한데 지금 좀 부정적인 스토리죠.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좀 트래킹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지배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파이버에 투자하는 이유는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의 규모가 115빌리언이 된다. 그런데 정작 파이버의 매출은 1빌리언도 되지 않거든요. 연간 매출이 한 500밀리언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에 들어가 있는 작은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도 커다란 스토리가 하나 있죠. 지금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2,6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 주를 사기가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이 커다란 투자의 스토리를 이루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커다란 소식이 있었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걸출한 게임 기업을 인수하면서 게임 비즈니스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투자자들을 기대감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진출하는 부분이 하나의 그 투자의 논리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암의 인수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2위 기업,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1위고요. 시장이 2위가 지금 진로우인데, 진로우라는 기업이 아이바잉 비즈니스를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상대자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서 오픈도어에는 호재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섹스
스쿼드 게임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마켓이 지금 아직까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C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남미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두 가지의 좋은 점도 있고 지금 남미 시장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즉 그 버진 갤럭틱인데요. 버진 갤럭틱은 최근에 우주여행 티켓 판매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커다란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과연 언제 우주여행이 개시되냐 이것이 또 하나의 주식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뉴스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퀘어도 커다란 뉴스가 하나 있었죠. 애프터페이를 인수하는 건데요. 바로 이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스퀘어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의 향상이 바로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두 기업의 시너지를 상당히 좀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그리고 오스틴에 두 개의 기가팩토리가 새롭게 오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가팩토리가 새롭게 추가가 된다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 대수의 증가는 바로 판매 대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3년간 100빌리언 정도 투자로 이제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딜리버리의 확장이 무섭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던 서비스에서 이제 대마라든지 술, 건강식품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죠. 이런 부분에서 커다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자동차 대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수익에서 엄청난 성장을 시장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 업스타트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줌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근무 환경이 정착될 것이다. 아니다.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줌의 시대는 끝난다. 이러한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붙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투자하고 계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이야기를 이 수치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식의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치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란은 좀 다 숨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 같은 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순위를 보여드리기 전에요. 이 랭킹에 앞서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랭킹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퀀트 레이팅, SA 오서즈 레이팅, 그다음에 월가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레이팅이 있는데 이 레이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재미가 있겠죠. 자, 일단 퀀트 레이팅을 보시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TSMC입니다. TSMC가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87로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있고요. 두 번째로 AMD가 4.86, 세 번째 퀄컴이 4.85고요. 구글이 4.83,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8, VNOM이 4.72, 그다음에 CAT가 3.92, 그다음에 애플이 3.50이고요. 엔비디아가 3.49, 마이크로소프트가 3.49, 테슬라가 3.48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시킹 알파에 기고를 하고 있는 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블로거라고 할 수 있죠.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볼까 합니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인텔리아입니다. 인텔리아가 4.6이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가 4.50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고요. VNOM이 4.33, 버진 갤럭틱이 4.25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UiPath가 4.14, 메르카도 리브레가 4.11,
스노플레이크 4.10, 팔란티어 4.10, 텔라닥 4.09, 핀트레스트 4.08, 그리고 구글이 4.06, 퀄컴도 4.00, 쿼버가 4.00, KLA가 4.00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 역시도 4.00, 업스타트 4.00, 테라다인 4.00, 애쉬 4.00, 시리미티드 4.00, 트윌리오 4.00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4점이 넘어가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그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준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4.72를 받고 있고요. 시리미티드가 4.70, 구글이 4.67이고요. 그랩이 4.67, 마이크로소프트가 4.66이네요. 트윌리오 4.63, 우버가 4.56, 바이두가 4.53,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50입니다. 뭐 그들을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쉬, 리오토, 테라다인, 니오, 애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적 분석을 살펴보기 전에요. 과연 시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바탕이 된 퀀투레이팅, 그 다음에 시킹알파와 함께 일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평가는 어떤지 그 기준을 통해서 한번 랭킹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만든 랭킹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랭킹의 1위를 차지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바로 AMD인데요. AMD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 최고의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린이 좋다, 그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MD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를 이제 포워드로 기준을 했거든요. 28.49배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PEG를 보시면, PEG라는 것은 PE 레이쇼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0.89이기 때문에 1.0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매수에 적합한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성장에 비해서 PE 레이쇼가 낮게 형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레비뉴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68.3%나 성장을 했고요. 내년에도 43.7%, 앞으로 12개월이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43.7% 정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보다 더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에비타거든요. 에비타 수익이 지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41%,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은 74.3%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에비타가 성장할지를 평균치를 내본 건데 86.9%가 나옵니다. 굉장하죠? 현재 에비타 마진이 24.7%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ROE가 47.4%, 뭐 굉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모습을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AMD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업스타트인데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의 이름이 올라왔죠. 업스타트 그러면 보통 이제 성장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의외로 수치적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좋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PE 레이쇼는 조금 높습니다. 포워드가 56.42가 나오니까 결코 싼 주식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PEG가 0.90, 1.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레비뉴의 성장률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251%,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00% 정도의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비터의 성장률은 572%를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29%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3년 평균은 99%입니다. ROE 역시도 24.5%로 굉장히 건강한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커런트 레이쇼가 13.2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요, 12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의 규모보다 13배가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밸런스시트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넘쳐나는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 더 없죠. 자, 세 번째는 코인베이스입니다.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PE 레이시오가 포워드로 13.1배로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죠. PEG가요 무려 0.2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성장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낮은 종목이 코인베이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레비뉴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626%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의 성장률은 거의 1000% 가까이 됩니다.
에비타 마진도 좋습니다. 54.9% 그리고 ROE가 91.3%나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수치적 분석만 봤을 때는 너무나 뭐 최고의 모습이죠. 사실 1위를 줘도 아깝지 않을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3위에 랭크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3위 자리에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위를 차지한 종목 역시도 대표적인 성장 주식 엣시가 나오는데요. 엣시는 현재 PE 레이쇼가 32.027이기 때문에 포워드로 계산해도 PE 레이쇼가 낮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PEG는 0.94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레비뉴는 작년에 비해서 61.7% 성장을 했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50%가 넘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비타의 지난 12개월 성장률은 66%,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61.7%, 3년 평균은 87.5%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에비타 마진도 24.5%로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ROE를 보시면 80%가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식의 92.1%를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5위로 넘어옵니다. 5위는요.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E 레이쇼는요. 포워드로 지금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렴한 상태죠. 그리고 PEG 포워드를 보시면 0.46까지 떨어져 있고요. 자, 다음은 에비타 성장률이 61.9%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37.7%로 성장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에비타 마진도 50%가 넘어가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고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81.3%가 넘을 정도로 기관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5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AMD, 업스타트, 코인베이스, 애쉬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지금 매수 시점에 가까이 와 있는 5가지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자, 이번엔 6위로 넘어갑니다. 6위는 구글입니다.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PE 레이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워드로 계산을 해보니까 22.49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PEG 레이쇼는 1.0을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1.14. 자, 그리고 에비타의 성장률이 66.0%, 향후 12개월을 기준했을 때도 27.5%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3년 평균 에비타의 성장률은 30% 정도 됩니다. 에비타 마진이 35%가 넘어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ROE 역시도 32.1%다. 따라서 지금 알파벳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퀄컴입니다. 퀄컴은 지금 PE 레이시오 포워드가 14배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PEG 레이시오가 0.81입니다. 자, 그리고 성장률을 보시면 3년 그 에비타 평균 성장률이 32% 정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에비타 마진도 35%가 넘어가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ROE가 100%가 넘다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기간 보유량도 74%가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DE 그리고 이제 CAT가 나옵니다. DE는 이제 디어라는 기업이고요. CAT는 캐터필러죠. 두 종목 모두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농기계를 운영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농기계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굉장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치적 분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시면 지금 P 레이시오 포워드가 CAT 같은 경우는 15.69죠. 그리고 디어 같은 경우는 16.53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PEG도 0.6, 0.81로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에비타 성장률을 보면 에비타 성장률은 디어가 조금 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위로 올라섰고요. 자, 여기에 마진을 보시면 20%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ROE 역시도 38%, 40%로 삐까삐까합니다. 따라서 디어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봐도 두 기업이 굉장히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치적 분석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 종목은요. KLA입니다. 반도체 종목이죠. 현재 PE 레이시오 포워드가 17.4배 형성이 되어 있고요. PEG 역시도 1.09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지금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52%나 성장을 했고 포워드로 보시면 25%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마진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자가 있죠. 43%라는 굉장히 높은 에비타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고요. ROE도 85%나 됩니다. 기간이
89%나 보유를 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게 됐고요. 11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보입니다. 코보의 그 P 레이쇼는 지금 10.99니까요. 정말 저렴한 상태죠. 그래서 이 코보라는 종목도 역시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라는 것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PEG 레이쇼도요 0.7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성장률이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매출 성장률이 한 20% 정도, 그리고 에비타 성장률 역시도 비슷한 20% 정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률이 20%인데 지금 PE 레이쇼가 10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에비타 마진을 보시면 수익률도 괜찮죠. 36%를 보이고 있고요. ROE가 24.8%,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도 82.2%나 됩니다. 자, 12위는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PE 레이쇼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포워드로 봤을 때 16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PEG는 1.05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에비타 마진은 46.4%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죠. ROE도 31%로 나쁘지가 않고요. 자, 다음은 13위입니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PE 레이쇼가 포워드로 봐도 아직은 42배이기 때문에 싸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원래 60배, 70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쇼가 42배라는 것은 결코 싼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등수가 한 13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PEG는 1.74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보면 21배가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라는 것은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1배가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좀 고가의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좀 우리가 납득이 가능하게끔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61%나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12개월 동안 34% 정도를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비타의 성장률은 92%, 향후 12개월 동안도 44%, 앞으로 3년 동안도 평균 40%가 넘는 에비타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더욱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41%가 넘어가는 굉장히 수익률도 좋은 종목이거든요. ROE도 44.8%, 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죠. 따라서 성장률만 봐서는 최고의 종목이 엔비디아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나 좀 멀티플이 과거에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싸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보이는 거죠. 자, 비슷한 모습을 테슬라가 보입니다. 14위에 랭크가 됐고요. PE 레이쇼가 포워드로 81배, 그리고 PEG도 1.67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나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레비뉴의 성장률을 보시면 70.7%, 앞으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도 49%, 순이익의 성장은 더 좋습니다. 118%죠. 그리고 에비타 포워드는 63%, 3년 동안 78% 정도의 에비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수익률이 조금 낮죠. 1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에비타가 17.3%밖에 되지 않지만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17.3%라는 에비타 마진은 굉장히 높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ROE도 20.4%라는 것은 높은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엔비디아, 테슬라 두 종목 모두 지금 주가가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P 레이쇼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매출과 순이익 쪽에서 보여주면서 그래도 투자의 가치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15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TSMC고요. TSMC의 P 레이쇼는 포워드로 21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PEG가 1.07이니까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성장률이 18.5%, 21%, 20%, 3년 평균 16% 따라서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에비타 마진이 67%나 됩니다. 굉장하죠. ROE도 30% 가까운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70.6%나 됩니다. 자, 다음은 스퀘어가 16위를 차지했는데요. 스퀘어 역시 싸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P 레이쇼가 58.6배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PEG가 1.84,
프라이스 투 셀즈가 굉장히 낮죠. 2.66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간 스퀘어가 만들어내는, 스퀘어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블록이라고 불러야겠죠. 블록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3배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자, 이렇게까지 그 PS 레이쇼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렇게 PS 레이쇼가 낮게 형성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출의 성장률은 지난 12개월 동안 118%, 앞으로 12개월 동안 100%가 넘어가고요. 에비타의 성장률은 2700%, 그리고 앞으로는 28.2%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 블록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17위는 바이두입니다. 바이두의 P 레이쇼는 19.5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이 약간 아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25.6%라고 높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17위에 랭크가 됐고요. 자, 줌이 18인데요. 줌 같은 경우는 P 레이쇼가 예전에는 100배도 넘어가는 종목이었는데 이제 포워드로 봤을 때 앞으로 12개월 동안 줌이 만들어낼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26배밖에 올라가지 않다. 따라서 정말로 많은 폭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떨어진 종목이 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PEG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배 정도로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자, 레비뉴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비타는 71% 과거 1년 동안 올라갔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157%로 오히려 더 그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비타 마진도 30%가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 줌이다. 따라서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죠. ROE 역시도 34.6%로 굉장히 높고요. 18위를 차지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굉장히 좋은 숫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위밖에 주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P 레이쇼가 아직까지는 26.05배로 나머지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죠. 자, 페이팔이 19위인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22.26배의 P 레이쇼를 보여서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PEG 역시도 1.3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에비타 마진은 20% 정도, 그리고 ROE도 20%,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의 78.3%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마지막으로 20위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P 레이쇼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아마존은 보통 이제 100배가 넘는 P 레이쇼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로서는 포워드로 62.86까지 떨어집니다. PEG는 2.26, 그리고 성장률이 뭐 20% 정도를 보이죠. 매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동안 평균 30%를 육박할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큰 기대를 우리한테 하게 하고요. 에비타 마진은 12.6%로 아직까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ROE가 높죠. 28.8%라는 굉장히 높은 ROE를 보이고 있는 그런 거대한 기업이 아마존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안타깝게도 20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종목이 뭐 쇼피파이, 에어비앤비, 테라다인, 스노우플레이크 뭐 이런 종목들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치적 분석만으로 우리가 좀 탑 20를 골라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20개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니까 이 종목을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치적 분석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치적 분석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좀 편리한 툴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시킹 알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을 가지고 같은 레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레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도 연결을 하셔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요, 조금 더 참신한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